안녕하세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일반 과세하는 것 외에도 중과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없죠. 오늘은 그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 올려드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시청하셔야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배제주택 10가지와 1세대 2주택 중과배제주택 10가지로 분류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배제주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에 소재하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배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경기도와 세종시의 읍면지역, 모든 광역시의 군지역, 그리고 모든 도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면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일반 과세되고 중과세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기준시가 8억인 A주택과 인천의 기준시가 4억인 B주택, 그리고 포항 남구 구룡포 읍에 기준시가 2억인 C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 상태에서 서울 A주택을 양도할 경우 먼저 중과세 판정 주택 수를 보면 A, B 2주택입니다. 포항은 도지역에 속하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니까 중과 배제되고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죠. 그래서 2주택이 되고 A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항의 C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택 수를 보면 마찬가지로 A, B 2주택이죠. 그리고 포항의 C주택은 3억 원 이하니까 그 자체가 중과 배제되는 주택이죠. 그래서 중과세 없이 일반 과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과 배제되는 주택으로 장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 배제되지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과 배제되는 요건으로 2018년 9월 13일 이전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또 8년이나 10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했다면 단기 임대주택도 중과세 배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주주택 A가 있고 장기 임대주택 B, 조합원 입주권 C와 2020년 10월 취득한 분양권 D를 보유한 1세대가 있어요. 여기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먼저 중과세 판정 주택 수를 보면 분양권 D는 2020년까지 취득한 것은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제외되니까 거주주택 A와 장기 임대주택 B, 입주권 C 이렇게 3주택입니다.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는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A주택을 양도할 때 3주택 중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장기 임대주택 B를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중과세 판정 주택 수는 마찬가지로 3주택이지만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되는 거예요. 폐지되는 4년 단기와 8년 장기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서 자진 말소의 경우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시 중과세가 배제되고 자동 말소의 경우 말소 후 언제든 양도해도 중과 배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21년 2월 17일부터 개정 적용된 임대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주택 한 채와 등록 임대주택 한 채를 가진 1세대가 이사를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택 수를 보면 거주주택 A와
임대주택 B, 이사갈 신규주택 C 이렇게 3주택입니다. 그런데 이때 거주주택인 종전주택 A와 이사갈 신규주택 C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또 거주주택인 종전주택 A와 임대주택 B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9억 초과분은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중과세가 배제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비과세 요건을 참고하셔서 절세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1세대 3주택 중과배제주택 3번과 5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인데요. 국민주택, 신축 임대주택,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4번 장기사원용 주택은 회사 대표가 소유한 주택으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10년 이상 숙소로 제공하고 나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6번 문화재주택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그리고 7번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8번은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되고요. 9번 가정어린이집은 정식 인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배제주택 마지막 10번 주택은 앞에서 설명드린 1번부터 9번까지의 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 그 1주택도 양도 시에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거주 중인 아파트 A가 있고 장기 임대주택 B, 가정 어린이집 C, 그리고 여수에 기준시가 2억인 주택 D를 보유한 1세대 4주택자입니다. 이때 거주 중인 아파트 A를 양도할 경우 먼저 중과세 판정 주택수를 보면 A, B, C 3주택입니다. 여수의 D주택은 도지역으로 기준시가 2억이니까 중과 배제되고 또 중과세 판정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장기 임대주택 B와 가정 어린이집 C, 여수의 D주택도 모두 중과 배제주택이고 A는 중과 배제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는 배제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은 1세대 3주택 이상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 배제되고 중과세 판정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와 세종시의 읍면지역, 모든 광역시의 군지역, 기타 모든 도지역의 3억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배제주택의 2번부터 9번까지의 주택은 1세대 2주택에서도 중과 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배제주택은 전부 1세대 2주택에서도 중과 배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외에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 소재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취약 사유인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는 배제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시군에 있는 지사로 근무 발령이 나서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택을 취득하고 이사를 해서 거주하게 된 경우가 해당되겠죠. 1년 이상 거주하고 다시 본사 복귀 발령이 나서 그 주택을 양도하게 될 때 중과세는 배제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4번의 경우도 3번과 동일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서 전입을 해야 하고 그 사유에 대한 증빙을 인정받아야만 됩니다.
5번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겁니다. 6번 혼인 합가주택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거예요. 7번은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시 중과세는 배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8번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혼동할 수 있는데요. 좀 다릅니다.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건데요. 비과세 요건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만 되는데 중과 배제 요건에는 언제 취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비과세 요건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지만 중과 배제 요건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전주택 A를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 B를 취득했습니다. 이때 종전주택 A를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중과세 판정 주택수는 2주택이지만 중과세는 배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종전주택이 아니라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2주택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번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다만 이 1억 원 이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중과세가 배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준시가 5억인 A주택과 기준시가 1억인 B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A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주택수는 2주택으로 중과세가 됩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라고 해서 중과세 판정 주택수에서 배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준시가 1억인 B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5억인 A주택과 기준시가 1억인 B주택 외에 기준시가 1억인 C주택까지 이렇게 1세대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인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중과세 판정 주택수를 보면 3주택이죠. 3주택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의 중과 배제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주택 마지막 10번은 위에서 설명드린 1번부터 7번까지의 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 그 1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니까 8번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과 9번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중요합니다. 앞의 예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에서 종전주택이 중과 배제주택이죠. 중과 배제주택 외에 1주택도 중과 배제된다면 이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도 중과 배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도 양도할 때 중과 배제되지만 이 주택 외에 1주택만 있다 하더라도 중과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먼저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이나 중과 배제 주택,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는 것이 과다한 세금 규제를 피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와 중과 배제는 부동산 경기의 사이클과 함께 계속 사라졌다 생겼다 반복되어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